순천시의 법원이 있었기 때문에 광양에는 변호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광양시에 사실상 1호 변호사가 돼서 한 5년 동안을 거의 혼자서 쭉 변호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광양 지역의 모든 현안들을 다 관여하고 다 상담을 드리고 좀 그렇게 하느라 오지랖 변호사 뭐 이런 평가를 좀 받게 됐습니다. 서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해온 광양시 1호 동네 변호사. 약자에게 힘이 되는 법을 만들겠다는 강직한 신념으로 정치에 뛰어들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서민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투명성들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법제화했다라고 하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할 일이고 통과시켜 놓고 또 칭찬받을 때 아주 기분도 좋고 되게 뿌듯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소신 있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동용 의원. 안녕하세요. 순천 광양 곡성구례 을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전남 순천시와 광양시, 곡성군과 구례군까지 모두 4곳에 달하는 시군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동용 의원.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정지역 중 하나인 전라남도 구례군을 찾았다. 지난 8월 8일 날 그 유례 없는 집중 폭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섬진강에 큰 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례와 곡성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이곳 양정마을입니다. 최근에 그 좀 진행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고 말씀 좀 듣고자 해서 여기 왔습니다. 지난해 8월 전남 지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우. 이 마을에도 수마가 핥히고 지나가면서 집이 무너져 내리고 많은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마을 주민 일부는 여전히 임시주택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 지금 그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빨리 해결이 그러니까. 돼야 없는 사람들이 너무 그 힘들잖아요. 하루빨리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양정마을 주민들. 추석 안에 좀 한번 보상을 좀 해주실래 돼. 3~2%라도 가면 그렇게 좀 신경 써주세요. 우선 말씀대로 피해액의 몇 프로라도 몇 프로라도 우선 좀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아픔과 고충을 위로하며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서동용 의원.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신 거 참 고맙고 감사하고 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실 때는 우리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쉬지도 못하시고. 우리가 수해를 났을 때 우리 의원님이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와서 여기가 있었거든요. 집마다 다 돌아다니고 이 농경지 다 다녔어요. 누구보다도 고생 많으셨고 의원님께서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특별 재난지역도 됐잖아요. 서동용 의원은 하루빨리 마을 주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구와 국회를 오가며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왔다. 지난해 8월 2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문제는 정부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전혀 없어서 우선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더 이상 고통과 피해를 더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방의 그 재정 여력을 고려한 그런 재정 집행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날 서동용 의원은 피해 복구와 응급 구호에 대한 빠른 재정 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수해 피해를 더욱 키운 섬진강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8월 6일부터 지속적으로 비가 왔고 8월 7일 11시부터 집중호우로 유입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량은 8월 7일 12시에 고작 200에서 400으로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홍수 통제소로부터 초당 600톤까지 방류할 수 있도록 이미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였지만 최대 400톤까지만 방류하다 한꺼번에 5배에 가까운 물을 방류한 것을 지적했다. 갑자기 몇 배에 달하는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이지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여전히
아무 잘못이 없고 오히려 기상청의 예보가 문제가 있었다는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담보한 댐 운영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이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용 의원은 환경부 조사위원회를 통해 수해 원인을 밝히겠다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논의를 해왔었고 다행히 환경부가 주도가 돼서 그 피해 주민들하고 같이 한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 협의회에서 수해 원인에 대한 그 용역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이 수해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곧 그 조정위원회가 좀 열릴 걸로 보이고 그러면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광양의 1호 변호사로 활약하며 지역 주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서동용 의원.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법률 인권 특보를 맡으며 정치에 입문한다.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큰 득표차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지역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고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했던 그러한 활동의 내역들을 국민 유권자들이 좀 인정을 해 주신 거다. 그래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 마을을 돌아본 뒤 구례 5일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구례 5일장은 시골 장터의 모습이 남아있는 전남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하지만 이곳 역시 지난해 집중호우로 150여 점포가 침수돼 큰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가게들에 있는 백거리 에어컨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버렸을 정도니까 전부 다 침수가 된 거죠. 그래서 한 달 이상 폐장을 했다가 다시 재개장을 하고 하는 그런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지 1년여 만에 아픔을 잊고 정겨운 시골 장터의 모습을 되찾은 구례 5일장.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간도 마련됐다. 산동, 산수유는 산동. 네. 거기서 지금 싹 깨다가 갔다는 거예요. 축구쟁이도 산동. 이곳은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구례 대표 특산물과 구례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우수 상품들을 한 곳에 모아둔 매장.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올 4월부터 온라인 스토어를 열었다. 많이 팔립니까 어쩝니까? 지금 아직 홍보가 덜 돼갖고 조금 약합니다. 홍보도 하고 위에도 좀 올리고 막 그러려고요. 지금.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지난 4월 달에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하셨어요. 예, 한번 네, 했어요. 그때는 호응이 좀 있었다고. 예, 하는데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또 쪼꾸려져버려요. 나 참말. 그거를 몇 차례 조금 더 해야 예, 되겠구나. 그러니까요. 온라인 스토어가 구례 특산물을 알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일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서동용 의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올해 3월에 이제 구축 과정을 거쳐서 4월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례에서 오는 특산품과 구례 전통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팔고는 있는데 아직은 많이 홍보가 덜 돼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돕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살피는 서동용 의원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 상인들.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또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프로젝트 스토어가 우리 구례가 1호점으로 생겨나서 많이 홍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날 지역 사무실이 있는 광양에서 차로 1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곡성군의 작은 농촌 마을. 집에서 나오는 그 화장실하고 싱크대 목욕탕물을 한 곳으로 못 타가지고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 관을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아, 이건 이제 오수관로로 바로 연결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다 예, 기존에 쓰던 정화제는 폐쇄를 다 시켜서 폐쇄하고. 완전히 메꿔버리고 그러면 각 가정의 연결 시설도 다 지금 한꺼번에 예, 공사를 맞습니다. 이번에 다 해주시는 걸로. 빗물 빼고는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전부 못 타가지고 저기 하수 종말 처리장 갈 수 있게
그 하는 작업입니다. 요즘은 이제 정화조는 다 폐쇄를 네, 맞습니다. 해요. 예, 그동안 노후 관로로 인해 악취와 벌레 유입은 물론 토지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지난해 서동용 의원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곡성군 일대 마을들의 하수관로 교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어쩐 일이십니까? 네. 오늘 저희 공사하는 거 한번 좀 보려고 왔어요. 여기 있는 하수 호수들이 다 한꺼번에 나가니까 좋겠습니다. 이거 인접부터 말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게 얼마나 좋아요. 네. 깨끗하고 냄새 안 나고. 하수 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아 그동안 소가리를 해왔던 마을 이장님도 이번 공사가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공사하기 전에 막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름이면 모기도 많고 냄새도 나고. 호수 다 또 하천으로 흐르니까 하천 수질도 오염되고. 그럼요. 예. 아주 지저분했죠. 예.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깨끗하고 좋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좀 환경 개선이 되면 또 농촌이 더 살기 좋아지고 예. 기존에 사시던 분들도 더 나아지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또 오시기 좋고. 맞습니다. 예. 아 그럼요. 올 사람은 많이 있는데 빈 집이 없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들을 놓치지 않으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서동용 의원. 농촌 마을들이 대부분 오래된 마을들이고요. 하수로 간 것 같은 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물이 새요. 그러면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하천 오염도 아주 심각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좀 진행이 돼야 하고요. 공사 현장 방문을 끝내고 서동용 의원이 향한 곳은 1827년 정해 박해의 진원지인 곡성 성당. 천주교 신도들을 가둔 옥사터에 성당이 지어져 옥터 성지라 불리기도 한다. 곡성 성당은 1827년 정해년 피신해 있던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졌던 옥사터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곡성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까지 확산됐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하고 있어서 매년 전국의 천주교도들이 많이 찾아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 성화를 보면은 저희가 지금 저 오고 그 당시 거기 저 산 너머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포졸들한테 끌려서 그 땅고기라는 데를 넘어온 그림입니다. 성당 내에는 일단 기념관이라고 해서 전시실 네. 그 마련하고 그리고 복합시설 같은 거 지어가지고 또 순례길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경당 이걸 지금 군창하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명소가 많은 곡성을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많은 교류를 해왔던 서동용 의원. 현재 곡성군과 곡성 성당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 관광 사업인 평화 순례길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피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다. 평화순례 코스가 만들어지면 특히 천주교 순교와 박해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그 정신들을 좀 되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온 서동용 의원. 평화 순례길 조성 사업이 그 성공적인 첫걸음이 되길 기대해본다. 더위가 한풀 꺾인 9월의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는 서동용 의원을 다시 만났다. 지자체 4곳의 지역구를 돌보랴 국회 일정까지 소화하랴 힘에 부치진 않을까. 4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니까 특히나 순천은 교육과 문화의 도시고 광양은 산업도시고 곡성과 구례는 완전히 농촌도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성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해야 하는 일들도 많고 방향도 좀 다르기도 하고 뭐 많이 좀 복잡하고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좀 노력을 하다 보면 또 보람은 보람만큼 더 커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람 있게 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부장한 서동용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그는 소속 상임위원회는 물론 국회 본회의 출석률 모두 100%를 기록하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숙명처럼 지역을 살피고 또 국회에서 국민대표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는 거는 뭐 숙명과 같은 일이라 그걸 최우선 가치로 놓고 하는 거고 제가 유권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해왔다라는 말씀을 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용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선택한 이유도 남다른 사명감 때문이었다. 간호 보건교통의 그
좀 전문 대학이 하나 있는데 이게 설립자의 비리로 인해서 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고 곧 학교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또 간호보건계통이니 앞으로 더 지역에서 그 수요가 더 큰 그런 대학이어서 반드시 좀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고요. 교육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성을 완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평상시에도 고민과 생각들이 많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위를 좀 선택을 했고요.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라는 생각으로 지방대학의 위기 해결에 집중했던 서동용 의원. 지방대학 체질 개선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대학이 지역산업의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도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교육 혁신을 위한 23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우리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경우도 제가 대표 발의한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올해 우리 사회 과제로 이야기되어 왔던 사립학교, 사학의 사학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률이어서 그것도 굉장히 크게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가온 주말, 동네 변호사란 별명을 붙여준 광양을 찾았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임대 사업자와 오랜 법적 분쟁을 겪어온 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을 만나는 자리. 광양에서 변호사를 할 때부터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도 하고 쭉 주민들 만나고 해왔었는데요.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 사업자들이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예단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제가 이 아파트를 오게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간에 동네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서동용 의원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이하는 입주민들. 저희들 벼랑 끝에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오셔서 공청회도 여러 차례 해주시고 또 자문 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처음에 많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가 동네 사람들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변호사님 계실 때 저희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광양 지역. 임대사업자들이 5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승인한 것보다 더 많은 계약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우선 분양 조건을 갖춘 입주민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서동용 의원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막막한 심정을 호소하던 입주민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또 자문도 구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고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의원님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렇게 발의를 하셔서 임대사업자들이 더 이상 횡포를 못 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셔갖고 상당히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서동용 의원. 지난해 11월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이 세입자들은 5년 후에 이걸 내가 분양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기존의 분양 전환을 대상자인데 소송을 하고 있거나 어떤 형태든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회 개정 법률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까지 다 좀 구제될 수 있도록 국토부 의견을 좀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법을 개정해서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 법이 이제 곧 국토위원 전체의 상정이 곧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여야 의원님들이 거의 같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서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주택특별법 이게 가장 제가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법이고요. 광양의 문제만이 아니고 세종,
강원도 속초, 양구, 대구, 부산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제여서 다행히 이제 문제를 풀고 그게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임차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이제 결과가 됐던 것 같아요. 광양에 위치한 서동영 의원의 지역 사무실.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 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여순 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제주 4.4 망쟁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 그래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또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또 마련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토론회 열어서 거기서 모아진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안을 만들자. 이렇게 좀 풀어갔으면 어쩔까. 의회가 중심에서 조례안을 만들겠다. 그 의회가 중심이 돼서 제주 4.3 사건이 진행된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조례안도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들.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의회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순 사건의 재심 변호사로 활약했던 서동영 의원. 그런 그에게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은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벌써 73년 전의 일인데 제주 4.3 사건에 대한 그 민간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는데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 군인들이 동포에 대한 학살을 동참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했던 게 여수 순천 11구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 과정에서 반란군들을 색출한다며 반란군에 부역했다며 너무도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여순 11구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 청구. 하지만 서동영 의원은 특유의 뚝심과 강한 의지로 지난해 1월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진상규명 등 빈틈없는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남 동북권 많은 국회의원들이 큰 노력을 해서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제 법은 통과가 됐지만 또 시행령도 만들고 실질적인 조사 활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이게 뒤따라서 해야 되는 세부적인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계속 신경 쓰고 문제를 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부산항과 인천항에 이어 우리나라 3대 컨테이너항인 광양항을 찾은 서동영 의원. 지금 현재 자동차는 1년에 몇 대나? 현재 저희가 동시에 약 3만 대 정도를 장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작년까지는 코로나 등으로 관련해서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작년 기준으로 약 56만 대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수출입 항만이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 여기에 배후단지 부족과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물동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광양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서동영 의원의 신념. 광양 컨테이너항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족적 그 컨테이너 부두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 지금 스마트 항만, 자동 항만, 테스트 베드로 만드는 계획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예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해서 성공하도록 하는 게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광양항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중심의 컨테이너 항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마음 따뜻한 동네 변호사에서 사명감과 진정성을 무기로 믿음직한 동네 의원으로 변신한 서동영 의원. 국민과 호흡하며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서동영 의원의 경청 정치를 응원한다.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세대들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를 바꿔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 중심에 정치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치란 미래를 향해 가는 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늘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러면서도 현재를 돌아보는 이러한 자세로 정치를 임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